저는 아직 신문을 사는데요. 신문을 요즘은 참 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언론사들 많이 모여있는 광화문 주변에 가면 버스 정류장이나 편의점에서 좀 팔기도 하고 하는데, 지하철역이나. 근데 뭐 가도 종류가 많지 않은 곳도 많고, 네, 몇 부 안 들여놓기도 하고, 제가 한 부 사면 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신문사들은 또 정작 별로 신문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많은 이 지면을 만드는 언론사들 중에 되게 많은 매체들이 기자들한테 할당량을 줘요. 그래서 몇 부, 몇십 부 구독을 시켜라, 1년 동안. 막 그런 영업을 시키는데, 뭐 이렇게 영업시키면 다 관계자들이 보지도 않을 거 봐주는 거지, 진짜 실질적으로 독자들한테 가 닿는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자들이 영업을 하는 거는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신문을 팔 어떤 구조를 만들지 않고 그 책임을 개인한테, 기자 개인한테 떠넘기는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신문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신문을 살 경험 자체가 부족한 거죠.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이돌 특집호를 만들자고 했어요. 뭐 무슨 데뷔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면을 다 그 아이돌 상징색으로 바꾸고, 팬들한테 사연도 좀 받아서 팬들 이야기도 좀 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팬클럽 같은 데서 광고 유치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처음 회사에다 얘기한 게 거의 10년이 지났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그거를 제가 그 사이사이에 이제 몇 군데 이직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여준 회사가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저 기자 그만두기 한 1년 전쯤에 갑자기 회의에서 신문을 굿즈처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좀 황당했던, 그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뭐 이랬던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덕후지만 팬덤은 어떤 기록, 뭔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토카드 모으는 것처럼 신문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저는 카페와의 연계였어요. 제가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가 계열사 중에 되게 유명한 커피 체인이 있었거든요. 전국적인 체인이에요. 그래서 거기랑 협업을 해서 아침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커피 구입하면 신문 한 부 무료 증정 같은 이벤트를 하자. 이 신문이라는 게 뭐 자기 돈 주고 사보기는 뭐 지금은 좀 굳이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커피 사는데 신문 하나 준다? 이렇게 하면 받을 거거든요. 받아서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내 콘텐츠가 좋아, 내 신문이 좋아, 이러면 근데 이거 사서 볼만한데? 하고 나중에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문지 종이가 신문지 만들 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은근히 유용하고 필요한 때가 많은데, 또 요즘은 신문 구독한 집이 많이 없어서 이런 거,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저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반가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왠지 막 뉴욕타임즈 들고 베이글이나 커피 딱 들고 출근한 뉴요커 감성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내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젊은 세대한테 먹히는 감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문을 들어보는 경험. 신문을 들어서 만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한번 쓱이라도 보는 경험. 그리고 이제 막 인생 네컷이 한창 정점일 때 인생 네컷이랑 한번 협업해보면 어떨까. 그 신문 프레임으로 일면에 나온 것 같이 해서 약간 흑백 느낌까지 주고 이렇게 하면 꽤 있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 느낌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SNS에 올리면 바이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신문이 저는 어쨌든 남의 이야기잖아요. 되게 뭐랄까 거시적인 이야기가 많죠. 뭐 경제든 정치든 스포츠든 연예든 뭐 그나마 이제 스포츠나 연예는 인물 포커스 위주의 기사들이 많지만 하여튼 다 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요즘 추세가, 특히나 젠지들은 남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아이돌을 소비하는 것도 방식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아이돌을 좋아했을 때랑. 그 아이돌의 뭐 외향적인 부분이나 이미지나 느낌 같은 것을 내가 이제 흡수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본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그런 경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저는 독자들의 이야기를 좀 싣는 면을 한 면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독자들한테 제보 같은 걸 받아서 직접 막 취재기자랑 사진기자랑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문에 내 얼굴, 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은 그 주, 그날에 신문을 살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서 좀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 응원하는 차원에서 좀 사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문을 사서 보는 경험. 근데 뭐, 예. 이것도 뭐 안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뭐 회사에 사진이나 영상 기사 얼마나 많습니까? 독자들 결혼할 때 사진 찍어주는, 영상 찍어주는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신문에다가 추천권 같은 거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막 몇십만 원, 백몇만 원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참 재밌었을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 안전한 선택만 하려고 해요. 제가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막 뭔가 답답하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뭐 아이디어를 내봐라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돌아오는 대답이 좋은 기사를 쓰면 독자들이 알아서 본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신문 안 보기 시작한 이유가 포털에서 공짜로 기사를 보여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요즘 보시면 포털에서 기사를 많이 노출을 안 시켜요. 뭐 쇼츠라든가 아니면 방송사나 엔터사에서 직접 올리는 포스팅 게시물이라든가 뭐 예고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안 그래도 포털에서 점점 줄어드니까 언론사들은 트래픽이 떨어지니까 엄청 또 자극적인 제목이나 낚시성 제목으로 사람들 클릭 유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뭔가 산발적인 와중에 독자들이 알아서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클릭을 해서 봐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좋게 말하면 너무 낭만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무책임한 거죠.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우리가 독자의 눈 앞에 갖다 줘야 그 사람이 이걸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신문 배달을 신문사 직원이 했어요. 신문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신문 배달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배달 알바가 해요. 근데 우리 뭐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하잖아요. 그러면 건당 몇천 원씩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신문 배달은 건당 수수료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알바를 하기에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막 신문 돌리고 뭐 이래가지고 학비 벌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정도의 돈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권역을 맡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몇 동이 신문을 못 받아봐요. 그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 내가 돈을 주고 구독을 했는데 신문이 매일매일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전에 구독할 때 일주일에 3일 오면 많이 오는 그 정도였어요. 이거는 신뢰의 문제죠.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문 보는데 끊어달라고, 신문 그만 끊어달라고 전화를 받았대요. 그 아파트에서 신문 보는 사람 님밖에 없어서 그 아파트 가는 거 너무 힘드니까 신문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참 저는 이런 게 너무 슬프고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 업계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차라리 누가 단칼에 날 찔러서 총으로 쏴서 팍 죽는 건 괜찮아. 그냥 내가 죽는구나 이거야. 근데 이 업계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숨이 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어떻게 좀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계속 헐떡이면서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신문이 특히 요즘같이 잘못된 정보들 뭐 그런 것들이 범람하고 이러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최소한 팩트 체크를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에서 한번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보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가 죽지 않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직 현직에서 일하는 기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네.